자, 여러분들, 자, 여기 오늘부터, 자,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 화학 파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화학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물리변화, 화학변화부터 화학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요 다음에 이제 물질을 구분하는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얘기의 핵심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필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 페이지 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뭘 좀 알고 가셔야 되냐면요. 자, 물질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물질. 거기가 맨 앞인가요? 네. 네, 물질. 네, 맞네요. 자, 우리가 물질은 자, 일단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구성하고 있는 건 원자. 그죠? 그 성분은 원소. 그걸 이제 분자로 이렇게 표현했는 것까지 기억하고요. 지금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자,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이에요. 순수한 물질.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순물질이 있는 반면에 뭐가 있냐면은 화합물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미안. 내가 잘못했어. 자꾸, 자, 여러분들, 자, 조금만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혼합물이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순물질은 다시 나누면은 이제 원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원소 물질이라는 것이 있고, 자, 그리고 화합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는 것은 원소 물질.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되면은 이거는 화합물이 됩니다. 헷갈리겠다. 자, 그래서 화합물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순수한 물질입니다. 그냥 원소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 되냐면은 H2, O2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원소 물질이에요. 한 가지 원소로 된 거. 그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2로 존재하는 놈들도 있지만은 철, 구리, 이거 원소 상태 그대로 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황, 탄소, 이렇게, 자, 비금속 고체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원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H2O, 이건 뭐 NH3 아모니아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NaCl 같은 고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혼합물이 있습니다. 자, 이 혼합물은, 자, 순물질을 섞어 놓은 겁니다. 자, 이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는 순물질을, 만약에 순물질이 존재하면은요, 이 혼합물은 말 그대로 순물질의 섞임입니다. 조금만 띄웠어야 되겠네요. 공간이 부족해서. 자, 순물질이 있고, 네, 혼합물을 요 줄 좀 띄워서 씁시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자, 순물질의 두 가지 이상 순물질의 혼합 상태예요. 자, 두 가지 이상 순물질의, 자, 혼합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물질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은 혼합물이에요. 혼합 상태입니다. 단순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되는 예로 누가 있을 수 있냐면은 좀 잘 아는 소금물.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놨죠. 설탕물. 설탕하고 물하고 섞어놨죠. 이런 거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되는, 자, 혼합물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뭔 얘기를 하려면은
이 혼합물은 두 개를 섞어놔요. 예를 들어서 설탕하고 소금하고 얘들은 순물질이거든요. 고체로 존재합니다. 근데 물하고 섞일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녹아요. 녹아서 눈에 안 보이게 되죠, 고체가. 자, 이렇게 되는 변화.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 이렇게 순물질과 혼합물 이런 물질이 있다 하는 거 이거 참고로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메인되는 테마가 이 혼합물에 대해서도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원소 물질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물질. 자, 이 원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죠. 자, 그래서 이건 형태에 따라서 좀 아셔야 될게요. 첫 번째, 기체. 자, 이 원소 물질로 기체 상태가 있습니다. 자, 기체 상태 주로 자, 얘들이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은 분자 표기 하게 된다. 자, 주로 분자 표기를 하게 돼요. 뭐냐? H2, O2, N2, F2, Cl2. 자, 이렇게 돼요. 주로 분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원자가 결합한 형태죠. 그죠? 이렇게 분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얘들이 기체 상태는 주로 분자 표기를 하게 됩니다. 분자 표기하게 된다. 자, 단 여기 18쪽 원소 있죠. 비활성 기체. 18쪽 비활성 기체는 자, 18쪽 비활성 기체는 자, 원자 표기 한다. 자, 누가 되냐면은 H 헬륨, 네온, 아르곤. 자, 요렇게. 얘는 그냥 원자 상태 그대로 원자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는 주로 분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예외로 고체인데 액체인데 자, 그렇게 표기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Br2 요건 액체고요. I2 요거는 고체입니다. 얘들은 예외적으로 자, 2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렇게 원소 물질들 중에서 2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Br2, I2. I2는 아이오딘. 네, 빨간 약 만드는 거. 로드하는 거예요. 빨간 약은 근데 그거 아니야? 빨간 약 먹으면 진실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빨간 약 먹어. 어허, 고만. 자, 두 번째. 자, 이제 기체 상태는 주로 분자로 표기하는데요. 이게 고체 상태는요. 자, 주로 이게 원자 표기를 합니다. 혹은 이걸 원소 표기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자 표기한다. 자, 이 고체 상태는 자, 일단 먼저 비금속 고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I2만 제외하고 나머지 비금속 고체 가장 대표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인이라든가 황이라든가 탄소라든가 규소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은 고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비금속 고체인데 이렇게 표시해요. 자, 그 다음에 금속 고체가 있습니다. 금속 고체, 그 다음에 액체도 있습니다. 액체는 딱 수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금속 고체 혹은 금속 고체. 금속은 액체나 고체나 할 거 없이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봤던 Fe 철, 구리, 나트륨, 리튬,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Hg 수은 있죠. 수은 유일하게 액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쭉 표현돼요. 자, 그래서 원소 물질들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체는 주로 분자, 자, 고체는 주로 원자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비금속이냐 금속이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요. 자, 여러분들 주기율표 알죠? 그 주기율표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것은 자, 실제로
수은이 금속인데 액체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Br2가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존재하는 얘네들이 기체로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나머지는 다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원소 물질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소 물질이고요.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화합물은 요거는 그냥 여러 가지 원자들이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물질을 구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은 화합물이에요. 그죠? 자, 이 중에서 화합물을 만들 때 가장 많은 화합물이 탄소 중심의 화합물이 가장 많습니다. 아, 탄소가. 탄소 중심의 화합물. 그래서 이거는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는 유기화학이라고 해서 자, 탄소화합물을 따로 배웁니다.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자, 탄소 중심의 화합물. 이 탄소 중심의 화합물은 자, 이렇게 뭐 그냥 막 붙이면 돼요. 예에서 탄소가 한 개 있고요. 옆에 수소가 이렇게 4개 붙을 수도 있고요. 이게 메테인입니다. 탄소 2개 붙여놔 놓고 수소가 이렇게 붙어요. 자, 이렇게 붙으면 이건 이름이 에테인입니다. 그래서 쫙 늘리면 돼요. 예. 탄소 중심 화합물은요,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름이 메테인. 자, 화학식은 CH4 이렇게 쓰고요. 얘는 자, 에테인. C가 2개, H가 자, 총 6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또 그럼 탄소 3개를 만들어요. 이거는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징그럽다. 네, 계속 이렇게 막 붙일 수 있어. 그럼 얘는 자, 프로페인. 왜 갑자기 테인 하다가 페인 됐어? 자, 프로페인. 너무 많이 해요. 자, 그래서 페인이야. C 3개, H가 총 자, 지금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갑니다. 이거 말고도 탄소 중심의 화합물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안 가고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배우시게 됩니다. 몇 개요? 이거 되게 많아요. 단일 결합도 있고, 이중 결합도 있고, 삼중 결합도 있고, 탄소사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또 고리를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걸 깊이 있게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들 결국 수능까지 이걸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우리가 암기할 게 많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있습니다. 탄소 중심 화합물이 딱 먼저 구분돼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화합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말고 나머지 것들, 이걸로 만들어지는 화합물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화합물 하면은 자, 이런 말로 씁니다. 자, 이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화합물의 분자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분자. 그 다음에 자, 이온 결합 물질. 아, 이건 잠깐만. 예상. 자, 분자라고 불리는 것은 자, 분자라고 불리는 것은 요거는 비금속 원소로 구성되는 자,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분자입니다. 요거는 덩어리가 명확한 거. 그럼 얘들도 탄소화물도 다 뭐예요?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 자, 구성되는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구성되는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바람에 뭘 쓰게 되냐면은 이 화합물들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화학식. 화학식은 우리가 아는 분자식이 있죠. 분자식. 자, 요거는 원소 종류와 수를 모두
표시한 것이 분자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험식이 있어요. 실험식. 얘는 자, 요거 간단한 자연수비로 표시한 거예요. 요걸 표시한 거예요. 이게 실험식이에요. 자, 그래서 분자식과 실험식인데 아까 내가 이 위에 보면 뭘 써놨어요? 선을 그어놨죠. 이렇게 선 끊는 식을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합하고 있는 결합선 표시하면 구조식이라고 해요. 여기에 시성식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시성식은 작용기를 따로 표시하는 식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자식과 실험식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여기 구조식과 시성식은 얘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분자식은 자, 요거는 자, 원소의 종류와 수를 모두 표시했다 그랬는데 누가 되느냐면 일반적인 자, 비금속 화합물이에요. 자, 비금속 화합물이라고 하면 비금속으로 구성된 물질들이에요. 얘들은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실험식은요. 얘는 금속과 비금속이 함께 있는 아까 이온 결합 물질 있죠? NaCl 같은 게 대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 화합물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금속 화합물이에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들, 자,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금속 화합물로 대표되는 게 NaCl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NaCl 같은 거. 이런 거. 자, 또 이온 결합 물질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CaO, 산화칼슘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CaO가 한 덩어리가 아니고요. 결합이 쫙 돼 있는데 CaO가 제일 최소한으로 딱 약분해 보니까 1대1로 결합하더라. 그래서 CaO. 얘는 다 고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자, 이 분자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아까 위에서 봤던 우리가 아는 H2O부터 H2O2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고요. 이제 그래서 실험식하고 분자식 두 가지가 있다. 구조식은 결합선을 표시한 거고 시성식은 작용기를 따로 표시했다.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게. 아세트산이라고 혹시 화학식 아세요? 아세트산이 아세트산 요게 식초의 원료입니다. CH3COOH라고 씁니다. 아세트산입니다. 자, 요거는 일부러 COH를 분리해서 썼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시성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써요. 자, 이 CH3COH라고 써서 이걸 쓰는데 얘를 분자식으로 쓰면은 C2H4O2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분자식이 됩니다. 저렇게 써놓으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 C2H4O2가 어떤 모습인지. 자, 그래서 시성식이라고 하는 것을 요걸 쓰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알 수 있는 물질인데 반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어떤 식의 물질인지 알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 시성식, 분자식 따로 이렇게 쓰고요. 실제 아세트산 이렇게 생겼습니다. H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C가 결합하면서 이쪽에 O, 그 다음에 이쪽에 OH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결합선을 그려주면 이거는 구조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돼요. 이중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중결합도 있고 단일결합도 있고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걸 친숙해지지 않으면 내년 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해야 될 과목이 억수로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늘 하는 얘기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첫 번째 중간고사 딱 시험 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수행평가 보고서 내죠.
기말고사 치죠. 수행평가 보고서 내죠. 네. 중간에 모의고사 치고 중간고사 치고 보고서 내고 모의고사 치고 보고서 내고 기말고사 치고 보고서 내고 계속 이걸 반복이야. 고등학교는요? 내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들어가자마자 3월달 첫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모 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중간고사 칠 때까지만 수행평가가 그래 많은지. 근데 수행평가 지금 하는 수행평가가 아니에요. 보고서 쓰는 겁니다. 진짜 굉장히 일이 많아요. 보고서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1차시 자료조사, 2차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서 1차 작성, 마지막에 3차시, 4차시 이렇게 보통 4차시 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자료조사 했는 걸 또 토대로 해야 돼. 그래야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고등학생들 보세요. 수행평가 보고서 만든다고 또 그걸 잘 써야 또 대학을 가죠. 그게 세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대학 가는 거예요. 점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 걸려줘요. 그래서 그냥 걸려줘가 안 돼요. 지금. AI가 또 따로 있어서. 네, 지금은 다 잡는 AI가 나와서 학교에서 다 그걸로 돌립니다. 왜요? 자, 일단 물리변화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는 물질에 대해서 물리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혼합물 있었죠? 소금을 생각해봐요. 소금하고 물 섞었으면은 소금의 성질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짜요. 아니, 똑같이 짜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물리변화입니다. 네, 물리변화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모양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상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스스로 퍼져나가는 거,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도 물리변화가 되겠습니다. 1학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용액이 고르게 섞이는 거, 이것도 물리변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소금이나 설탕이 물에 녹는 것도 물리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 보세요. 모양변화, 상태변화, 확산과 용해. 이게 모두 1학년 때는 확산을 배웠어요. 용해는 2학년 때 배우고요. 그죠?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물리변화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멘트가 바로 이겁니다. 물리변화는 모양이 변해요. 성질은 그대로예요. 상태가 변해요. 성질은 그대로예요. 퍼져나가요. 성질은 그대로예요. 물에 녹아요. 성질은 그대로예요. 아이고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물리변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되게 좀 수월해요. 일부러 자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는 부분이라서 좀 수월하게 내용을 가려고 복잡한 내용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문제 예시가 좀 많고요. 외워야 될 건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결국 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볼게요. 물에 황산구리 녹이면요, 색깔이 변해요. 황산구리가 투명한 건데요, 여기 물에 딱 녹잖아요. 그럼 파랗게 변합니다. 왜 파랗게 변할까요?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거든요. 이온 이동 실험할 때 나오죠. 이온이 이동하는 거, 전극도로서 이동하는 거 할 때 파란색이 이동하는 거, 예, 구리 이온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 푸른색, 이거는 바로 구리 이온이 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구리가 황산 개구리 돼요. 자, 그래서 자 황산구리 녹이면 파랗게 변하는 거, 이거는 물리변화입니다. 녹는 거예요. 용해라서 물리변화입니다. 자, 탄산음료 막에 열면은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거 기체에 발생하는 거는, 이거는 기체 용해도가 자 이게 자 작아지면서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물리변화. 요거는 자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자 용해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용해예요. 그래서 둘 다 물리변화가 되겠습니다. 용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X 문제 보겠습니다. 물리변화는 고유한 성질 변화가 자 고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액체가 고체로 되는 현상은 상태 변화죠. 물리 변화에 속합니다. 관련해서 적을게요. 상태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설탕이 물에 녹는다. 설탕이 물에 녹는 것은 자, 요거는 상태 변화가 아니고 물리 변화를 맞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용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소리가 돼요. 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물리 변화는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걸 옆에 적으셔야 돼요. 자꾸 물리 변화는 뭐뭐 있었습니까? 자, 제일 먼저 좋아요. 상태 변화부터 얘기했으니까 상태 변화 하셨고요. 자, 깨지는 모양 변화. 자, 퍼져나가는 확산. 이것도 물리 변화고요. 자, 그리고 용해. 됐죠? 자, 그럼 A는 뭐겠습니까? 찌그러졌죠? 모양 변화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B는 퍼져나가죠? 확산입니다. C는 녹죠? 상태 변화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확실히 딱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저것도 녹은 게 확산되고 있는 거야. 네? 쟤는 흐르고 있는 거기 거야. 말고 가만히 있어. 자, 확산은요, 확산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되게 선생님 가만히 퍼져나가. 있잖아. 모르면 가만히 자, 있어.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있어요. 자, 여기도 화학 변화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 화학 변화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자, 여기 화학 변화를 잠깐 보시면요. 자, 보세요. 얘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요걸로 변하는 거예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그래서 화학 변화의 현상이 얘가 열과 빛이 발생하는 요게 있습니다. 연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앙금 생성 반응이죠. 연소 반응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 요거는 앙금 생성 반응. 혹은 침전 반응. 자, 이런 말로 씁니다. 자, 기체가 발생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변화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주로 화학 변화는 어떤 것들이냐면 전부 다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화학 반응을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변화. 자, 화학 변화는 뭐라고요? 화학 반응입니다. 다시 화학 변화는 뭐라고요? 화학 반응.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변화는 뭐라고요? 화학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주로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합물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화학 변화는 화합물,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합물이 뭐였냐면은 자, 원소들이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합물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 화학 변화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화합물이 쪼개져서 자, 이게 분해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순물질로 자, 이렇게 원소물질로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화합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과정이 화학 변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화학 반응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소개해봤다시피 연소 반응.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총괄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게 연소라는 것이 있어요. 연소 반응. 요거는 산소와 함께 산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불타는 반응이에요. 자, 반응은 다른 말로 화학 변화입니다. 산소가 있고 산소와 함께 불에 타는 거, 그 불타는 것이 연소입니다. 그래서 연소에서는 항상 뭐가 나온다 그러냐면은 열과 빛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소 반응과 함께 우리가 가장 기억을 해야 될 게 기체 발생 반응이 있어요. 자, 기체 발생 반응은 어떤 반응들 중에서 특별하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기체는 이제 뭐 산소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소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체 발생 반응이 자, 요거는 반응 후 자, 말 그대로 기체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기체가 발생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반응이고, 이 기체 발생 반응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게. 첫 번째, 자, 보통 이 금속과 산이 반응합니다. 자,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염산 같은 물질이에요. 염산, 자, 뭐 황산 이런 거. 자, 이름에 무슨 산이라고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들과 발생하면은 수소기체 요게 발생을 해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염산하고 반응할 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탄산염이 있습니다. 탄산염과 산의 반응이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 탄산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자, CO3E- CO3E- 포함하는 물질이에요. 자, 여기서 염산 같은 산과 반응을 합니다. 이때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탄산염과 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런 반응이 있어요. 자, 그래서 탄산염 그러면은 이게 탄산칼슘, CO3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탄산칼슘 또는 석회석 이런 걸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이 기체 발생 반응의 또 하나 이해가 되는 거고요. 주로 산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과산화수소라는 거 있죠. 과산화수소. 자, 요거 분해 반응이 있습니다. 촉매 분해시키는데 이때는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과산화수 분해시킬 때는 자, 이때 이산화망가니즈 MnO2 요게 촉매로 사용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가장 대표되는 기체 발생 반응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소가 발생하는 반응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반응도 있고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학 내용은 중3거는 지금 2학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난이도 자체가 거의 고등학교 그 이상의 지금 중3하고 고1 내용하고 이게 혼합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책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능에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반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물질이 화학 변화가 가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앙금 생성 반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이제 앙금이 만들어지는 것도 반응입니다. 요거는 이온이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앙금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앙금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반응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온들 결합하는 자, 그런 반응이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외우고 있죠? 앙금 만들어지는 반응. 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앙금이 누가 있습니까? AG가 붙는 앙금 한번 불러볼까요? AgCl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AgBr이 있고요. AgI가 있습니다. 자, Ag2SO4가 있습니다. Ag2 자, CO3가 있습니다. Ag2S가 있습니다. 은이 붙는 은이온과 결합해서 앙금을 만드는 게 요렇게 있습니다. 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CA가 앙금을 만듭니다. CA, CO3, CA, SO4. 근데 요거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게 BA가 또 요거하고 같아요. BaCO3, BaSO4. 이런 것들이 또 CA와 BA가 같이 만들어주는 앙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죠. PB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PbI2는 잘 알고 있을 거고 PbI2뿐만 아니라 PbSO4도 이것도 앙금이 됩니다. Pb도 CO3하고 앙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AgCl하고 요거하고 요거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얘들 제일 많이 보지만은 실제로 나머지 것들도 다 앙금을 만들 수 있고 이게 2학년 때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왔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이 있어요. 자 근데 요거 할 때는 항상 자 앙금을 절대 못 만드는 이온 있죠. 앙금 생성 불가 이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누가 있었어요? Na 플러스 K 플러스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얘들과 만나면 절대 앙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얘네들과 만났을 때 자 앙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앙금 종류도 이렇게 참고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이름에 내가 이런 말을 썼거든요. 탄산염이라는 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혹시 이 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요거는 자, 여러분 물질을 자, 이게 물질 구분에 있어서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물질의 구분 방법 중에서요. 산, 염기, 염 요런 말이 있어요. 산은 H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산이라고 부릅니다. 염기는 OH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염기입니다. 그러면 염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없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염기염 자, 우리가 아는 이온 결합 물질들 있죠? NaCl도 염입니다. CaCO3 이런 거 다 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앙금이나 이거 전부 다 이게 다 종류가 뭐겠어요? 이걸 통칭해서 그냥 뭐라 부른다고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없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여기 다 염입니다. 네, 이걸 염이라는 용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은 다 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산은 H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 염기는 OH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 이렇게 되는데 자 누가 있는지 잠깐 예를 들어보면 산 하면은 자 HCl, H2SO4, 자 뭐 HNO3 이런 것들이 대표되는 산이고요. 자 염기에 누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NaOH 이름 뭐예요? 수산화나트륨. 네. 자 그 다음에 KOH 수산화칼륨, CaOH2 수산화칼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염기가 됩니다. 자 이런 산과 염기가 만나서 결국 중화반응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염이라는 용어도 여기 참고로 이온결합 물질들을 우리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2학년 1학기 때는 그냥 이온결합 물질 이걸 했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걸 염이라고 부른다는 정도까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자, 여기 화학 반응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었지만 여기 잠깐 볼게요. 종이를 태우면 열과 빛이 나옵니다. 이게 연소예요. 메테인 연소하면 열과 빛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연소. 익힌 불로 넣습니다. 앙금 생깁니다. 아요딘과 칼륨 질산납 하면은 앙금 생깁니다. 여기 PbR2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달걀 껍데기가 탄산칼슘이에요. CaCO3.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 이 식초가 아세트산이에요. 그래서 달걀 껍데기가 요게 CaCO3고요. 식초가 CH3COOH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차 소독할 때 과산화수 이제 할 때 이때 나오는 기체는 자 산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내용을 알아두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리 녹슨다든가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입자의 배열을 보시면요. 여기서 물리 변화는 자 요거는 성질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질의 성질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분자의 종류는 변화 없고 분자의 배열만 바뀝니다. 종류에는 변화 없고 배열만 바뀝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학 변화는요. 성질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 자, 원자의 배열이 바뀌고 분자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따라서 하나 적읍시다. 화학 변화는 자, 원자 새로운 배열이 됩니다. 자, 화학 변화는 원자가 새롭게 바뀌는 화학 변화를 물으면은 화학 변화는 원자의 새로운 배열. 원자들이 재배열입니다. 그래서 원자 재배열에 의한 새로운 물질 생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자 재배열에 의한 새로운 분자 생성. 자, 이런 것들이 화학 변화를 지칭하는 대표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의 새로운 배열. 원자가 새롭게 배열하는 겁니다. 만약 분자가 새롭게 배열한다 하면은 물리 변화고요. 원자가 새롭게 배열하면은 화학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물리 변화는 자, 요거는 쉽게 말해서 분자의 새로운 배열입니다. 자, 근데 분자의 새로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분자 간 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자 간 거리 변화에 의한 상태 변화. 이게 바로 물리 변화의 가장 핵심입니다. 적으세요. 자, 그래서 물리 변화는 분자의 새로운 배열, 화학 변화는 원자의 새로운 배열이고, 원자가 재배열해서 새로운 분자가 생기는 반면에 얘는 분자 간의 거리가 변해서 상태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체라고 하는 것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분자가 액체에 약간 떨어져 있고 기체에 많이 떨어져. 여기 보세요. 물이 약간 붙어 있습니다. 물이에요. 근데 많이 떨어져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기체가 되는 거죠. 근데 아예 자, 기존에 있던 걸 허물고 새로운 분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자,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게 뭐가 있는가? 자, 이건 분자의 배열이 변하고요. 여기는 원자의 배열과 분자의 종류와 물질의 성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는가? 자,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원자에 대해서나 분자에 대해서나 이건 전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화학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거. 원자의 종류와 개수, 물질의 총질량. 공통이죠. 원자의 종류와 이거는 자, 총질량. 이 두 가지는 공통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변하는 게 뭐고 변하지 않는 게 뭔가. 이 두 가지 사실은 정말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설탕을 가열합니다. 그럼 설탕이 녹는 현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는 국자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설탕이 녹습니다. 이것은 상태 변화입니다. 여전히 단맛이 납니다. 달고나. 근데 이게 너무 가열했기 때문에 시커멓게 탔어요. 이것은 쓴맛이 납니다. 타버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화학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녹는 것은 상태 변화지만 얘가 타버리면은 이건 화학 변화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는요,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2학기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한꺼번에 이걸 그래서 재구성을 한 거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게 지금 이게 어느 학년의 과정이 아니고요.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2학기 때는 순물질과 혼합물 특성, 혼합물 분리 이게 나오고요. 3학년 때 딱 들어가서 물리변화, 화학변화, 화학반응식 나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배우는 게 이 화학반응에 좀 더 구체적인 아까 얘기했던 중화반응, 산화반응 반응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돼요. 수능에 나오는 게 그 부분이야. 수능에는 지금 이게 한꺼번에 다 포괄해서 나옵니다. 다 포함해서요. 보기에. 누적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걸 단련해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결국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2년 남았죠? 고등학교 2년밖에 없어요. 3년 아니에요. 고등학교 2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1년. 남았는 거 3년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지금
중2라고 막 이렇게 빈장빈장 놀고 이 상황 아니에요. 지금은 2학기도 끝내야 돼요. 앞으로 자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마그네슘 리본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금속이거든요. 이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는 것은 이거는 그냥 물리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마그네슘 리본이 염산과 만나면은 이때는 기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구부린다고 해서 이거 잘 헷갈리면 안 돼요. 구부리는 것은 물리변화입니다. 그럼 마그네슘이 그냥 펴진 마그네슘도 염산과 반응하지만 구부려진 마그네슘도 염산과 반응할 수 있어서 물리변화입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을 태워요. 마그네슘을 태웁니다. 그러면 얘는 염산과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을 태우고 나면은 염산과 반응을 안 하더라. 원래 마그네슘은 염산과 반응하는데 태우니까 염산과 반응을 안 하더라. 성질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하면은 적으세요.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자,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하면은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금속 중에서요. 염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금속 중 염산 반응을 하는 요 놈이 있어요. 적을게요. 외우셔야 됩니다. 칼, 나, 마, 알, 제땡, 철, 니, 주, 납. 여기까지예요. 요게 칼륨, 칼슘, 나트륨이 되는데 이게 내가 어릴 때 나도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칼칼라마라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금 이렇게 배웠어요. 칼칼나마, 알아철, 니주납 그 다음에 수구수은, 백금이 있어요. 그럼 수소 다음부터 나가요. 그래서 염산 반응을 하는 게 이거고요. 금속 중에서 염산 반응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금운동인데요. 수소 다음에 수소가 기준이고요. 구, 수, 은, 백금, 금. 그래서 백금, 금, 은수은, 은, 동. 얘들 금운동은 염산과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염산과 반응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염산과 반응하는 거는 요 놈들이에요. 칼칼라마라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금에서 납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쓰라고 했더니 니켈, 주석, 납 이런 것도 아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가 안 바뀌어서 지금 걸 그대로 가져가지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있죠? 얘들은 중학교 올라가면서 책이 바뀌거든요. 걔네들은 이거 다 해야 됩니다. PT에 뭐예요? 어디? PB. 요거? 요건 PT. 백금. PT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요.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아니 좋은 건 아니다. 우리 작년이 제일 우리 다음 년이 제일 좋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중학교에서부터 쭉 밟아와서 고등학교에서 가버리면은 연계성이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그런 걸 전혀 연결성 안 두고 배웠고 고등학교에서만 책 바뀌잖아요. 그죠? 이래 되니까 안 좋아요. 그럼 중학교 거를 지금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바뀌는 중학교 책에서 우리가 못 배운 부분들 있죠? 그걸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억울한 게 고등학교에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이 바뀌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만 해가지고는 앞뒤가 다 잘라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 과정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제일 잘 따라간 거예요. 걔네들 시험 제도가 제일 맞고요. 중3부터는 책 바뀌면서 조금 안 맞아요. 내용이. 그 중간에 막 공백이 많이 생겨. 그러면 점수를 못 받아. 근데 걔네들은 그래도 뭐가 수능에서 이제 이걸 시험 쳐야 되잖아. 여러분들부터, 그지? 그래서 이거 그것 때문에 심각한 거야. 아이고야. 우리 바로 다음 세대가 제일 축복받는 세대. 공고라고? 공구 세대. 06이 아니 지금 1, 2세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6학년이 제일 나아요. 걔네들이 제일 좋은 세대야. 1, 2세대. 6학년 내 동생이. 네. 걔들은 중학교 올라가면서 책 바뀌죠. 박힌 책 가지고 쫙 배우죠. 고등학교 박힌 책 가지고 쫙 배우죠. 완전히 세팅된 상태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시범 케이스고요. 지금 중3, 중2는요 시범 케이스고, 예, 중3은 실험이고요. 1구는 진짜 실험이야. 예, 실험은 여러분들 그 다음이고, 우리 있는 상태. 제일 좋은 거는 누구냐면 지금 현재 6학년 애들이에요. 1011. 그래서 얘네들은 첫 단추만 잘 끼워버리면요, 지 실력과 상관없이 진짜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동생들이 더 빡시게 해요. 2년 동안 휴면 세대. 걔네들 아까 몇 시부터 하냐면 1시 반에 와가 4시까지 주구장창 수업만 했어요. 3시간? 예. 자, 여러분들 그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봅시다. 자, OX 문제는 여러분들 OX 요거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여러분들 채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자 위에 요거 읽으면서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요거 잠깐 여기 그냥 바로 채워볼게요. 처음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이거는 자, 여기 화학 변화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거 화학 변화. 섞을 때, 자, 물에 잘 녹지 않은 고체는 뭐라 그럽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 이게 앙금이 되는 거고요. 자, 표백제로 옷을 탈색시키는 것은, 자, 탈색시키는 것은 뭐에 해당됩니까? 라고 했어요. 화학. 이것도 색깔의 변화가 생기는 것도 화학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성질의 변화를 이렇게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OX 보겠습니다. 가을 되면 색이 변하는 것은 물리 변화입니다. 색깔 변화가 되는 것은 이거는 뭐의 변화가 되겠습니까? 화학 변화가 돼요. 자, 물리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아니고 뭐의 배열 바뀐다고요? 자, 물리 변화는 적으세요. 분자 배열 변화. 분자 배열 변화. 이게 물리 변화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물질의 총 질량은 모두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물질의 총 질량 모두 바뀌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총 질량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원자 종류, 종류 개수. 수. 자, 원자 종류와 수. 얘는 역시나 모두 바뀌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적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좋아요. 자, 그런 거 잘 체크하시고요. 요거 마그네슘 리본 펴진 거, 구부린 거. 이건 마그네슘 그대로예요. 얘도 마그네슘 Mg고요. 얘도 마그네슘 Mg입니다. 자, 타고 남은 쟤는 MgO입니다. MgO는 이름이 뭐겠어요? 산화화가.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얘는 더 이상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자, 참고로 이 산화 마그네슘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요. 이건 무슨 물질 되겠어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이걸 뭐라 부르면 될까요? 염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런 걸 염이라고 부르면 돼요. MgO가 있죠. 요건 산화 마그네슘이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고요. 이런 것들이 금속과 자, 플러스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 됩니다. 자, 얘가. 그리고 얘들은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되냐? 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산화물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참고로 얘는 물에 녹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Mg 하고요. E 플러스 하고요. OH, O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OH 마이너스 두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산화물. 산소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에서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얘는 물에 녹으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OH를 내놔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염기성 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들도 쓰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바다만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무의식 쪽에 잘만 써놓으면 다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무의식은 절대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무의식 믿었다 틀릴 뻔했어요. 아니 그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거의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딱 읽었어요. 그 답이 선택되면 거의 맞을 확률이 90%예요. 오, 나 10%에 사나이다. 아. 왜요? 예, 했거든요. 다 풀고 다시 왔어요. 틀렸네? 왜 틀렸는데요? 문제 읽다가 잘못 봤어. 네가 뭘 잘못 봤는데요?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아 그거는 무의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를 잘못 읽은 거야. 그거는 아니 내가 얘기하는 무의식은 그게 아니고 내용이야. 문제 제대로 읽었어. 그러니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제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옳은 거 나왔고 옳은 거 골랐어. 아무 생각 없이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1번 보기가 이게 틀린 거 같고 이게 맞는 거 같아 이렇게 고칠 때 있죠. 이건 의식으로 풀거든요. 의식으로 풀면 그래서 고치잖아. 그럼 그걸 고치면 거의 90%는 틀려요. 지금 원영이 얘기하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잘못 본 거는 그건 눈이 삔 거고 맞잖아. 원영이 진행. 근데 그거는 글자를 잘못 본 거야. 무의식을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용. 영어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 뭐냐 문제 제대로 읽었고 풀었는데 1번, 3번 헷갈려서 3번 했는데 원래 1번 했었는데 3번으로 바꿨다가 3번이 맞았어요. 그거는 영어, 언어 말고요. 그거는 언어는 단어를 보는 거고 머릿속에 남지가 않죠. 내용 말이야. 맞아. 과학은 보고 대충 찍으면 예. 맞는데. 수학하고 영어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건 지가 알아야 푸는 거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정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회, 과학 같은 내용에 관한 얘기겠죠. 네. 이걸 내가 계속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쓰라고 하는 여기는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학습 그리고 내가 주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주는 문제들 잘 보세요. 비슷한 걸 계속 막 집어넣죠?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막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문제 푸는 방법 모르면 접근을 못해요. 영어는 어차피 단어에 대한 얘기고 다 개별 문제야. 이건 무의식이 될 수가 없어. 언어 문제는 절대 무의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건 한글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 무의식에 다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하고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있죠? 예. 국어도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얘기잖아. 국어도 무의식. 사회, 역사, 뭐 기술 과정 이런 것들 모든 게 무의식을 믿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는 열심히 필기만 하시면 돼요. 문제, 지금 뒤에 유형별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푸실 때에 그 문제를 제대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걸로 이렇게 누군가는 풀어주시면 믿으면 안 되겠다. 믿을 겁니다. 자, 여기 그 뒤에, 자, 여기 빈칸 채우는 건 똑같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자, 이제 문제. 자, 빈칸 요거 채우는 건 똑같이 합니다. 자, 여기 좀 넘어올게요. 15조. 자, 15조. 자, 보세요. 자, 물리변화, 화학변화에 대해서, 자, 다른 걸 찾으래요.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철이 녹습니다. 이제 물리변화에는 뭘까지 써서 추세하면 이게 무슨 변화인지까지 써도 돼요. 상태 변화입니다. 자, 가는 철부터 강철, 솜을 만듭니다. 뭉쳐 만들었어요. 요거는 모양 변화입니다. 자, 설탕을 물에 녹여 설탕물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용해입니다. 용해. 자, 방금 융해라는 말을 얘기했는데요. 융해는 요거는 녹는 점까지 가열해서 녹인 겁니다. 자, 녹는 점까지 가열해서 녹인 상태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융해는 자, 가열해서 녹인 걸 상태 변화, 가열해서 녹인 걸 융해라고 합니다. 용해하고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자, 얼음물이 든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자, 요거는요, 상태 변화입니다. 자, 요 상태 변화는 우리가 응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방울이 맺히는 거, 수증기가 응결했다.
자, 과산화수 소독했더니 거품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산소 발생이죠. 네,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구별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또 보겠습니다. 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가 중요하죠. 불에 태웠다. 이건 연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을 만드는 것은 이건 뭐라고요? 용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 지금 연소는 화학 변화고요. 요거는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단풍잎. 자, 여기 붉은색. 단풍잎 색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요거는 화학 변화입니다. 요거는 색 변화인데 실제로 요게 효소가 작용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배우지는 않습니다만은 효소 작용. 그러니까 에 의한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 작용이고 화학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야, 여기서 누가 도대체 빵 만들 때 누가 이거 화학 변화일까요? 베이킹 파우더. 가루, 설탕, 달걀, 베이킹 파우더. 달걀 요 두 가지입니다. 효모. 자, 아니요. 베이킹 파우더는 효모가 아니고요. 얘가 열분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빵에 구멍 뽕뽕 뚫린 거 있죠? 아, 예. 그 구멍 뽕뽕 뚫린 게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베이킹 파우더가 가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놈 때문에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그래서 얘는 자, 기체 발생 하는 자,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예요. 빙땅 치면 그 참고로 달걀은 그냥 굳어버리죠. 네, 이건 변성된다고 합니다. 자, 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거. 자, 요거 물 높이가 낮아지는 것은 물의 증발입니다. 네, 증발이고, 예, 요건 상태 변화가 되겠죠. 요거는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예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물리변화, 화학변화 예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이게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빙하가 녹는 거 이제 바로 적읍시다. 물리변화고요. 썩어버리면은 화학변화가 되겠죠. 성질입니다. 물리변화가 될 것이고요. 녹이 생기는 거 요것도 자, 화학변화입니다. 참고로 철은 Fe 라고 씁니다. 근데 산화철이 있어요. 요거는 FeO가 되거든요. 그런데 녹이 있습니다. 녹은 자, 요거는 Fe2O3라고 하고요. 요거는 산화 제2산화철이라고 해서 예, 산화철 다음에 관로해서 요렇게 씁니다. 철, 산화철 요거는 연소, 강철섬 연소예요. 자, 강철솜 연소시키면은 산화철 그냥 FeO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자, 요렇게 딱 돼버리면은 Fe2O3. 자, 2가 아니고 3. 요거 로마자로 숫자 3개 끊는 3입니다. 자, 로마자였어요? I가 아니고 이거 1, 2, 아, 3 이렇게 쓰는 거 알죠? 알죠. 네, 로마식 표기. 저 교과 4번 쓸 줄. 교과서에서 그랬죠. 네, 맞아요. 아 5까지 쓸 수 있어. 오는 그냥 볼 수 있는. 오는 오는- IV. 나 10까지 가는. 아그 아니요. 아니요. 자, 요게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요. 요게 있거든요. 4, 5, 6이 됩니다. 넌 틀렸어. 아 4까지밖에 모른다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요. 잘 보세요. 요거는 분자가 그대로 유지되죠. 예. 분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야는 지금 다른 분자 변화가 생겼죠. 얘는 분자 모양이 유지되는데 이건 분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건 무슨 변화가 되겠어요?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자, 가는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아닙니다. 요거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배열. 자, 여기서 원자들의 배열은 변하지 않았죠. 그죠? 네.
이게 물리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리변화는 분자 배열만 바뀌는 겁니다. 분자 배열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얘기네요. 요거는 화합이 아니고요. 자, 분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좀 이따가 다시 적을게요.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다. 분자 종류가 변했습니다. 자, 요건 나가 화학 변화고 가가 화학 물리 변화입니다. 자, 여기서 화합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화학 변화. 자, 첫 번째가 화합이 있습니다. 화합은 말 그대로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자,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반응.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반응. 예를 들자면은, 자, H2하고 O2가 반응해서 H2O가 되는 반응. 여기 개수 쓰는 거는 일단 지금은 따라만 쓰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이제 이 개수 정도는 쓸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H2하고 O2 만나서 H2 만들어지는 게 이게 수소, 산소. 이게 수소하고 산소 만나서 자, 뭐 수증기라고 해도 좋고 물이라고 해도 좋고 상관없어요. 물이나 수증기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게 화합이에요. 둘이 하나 되는 반응, 화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분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가 둘 되는 반응이에요. 쪼개지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A가 B 플러스 C로 쪼개지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표되는 예가 누가 있냐면은, 자, 이 H2O2 과산화수소가, 자, 여기서 과산화수소가 있었는데, 이게 EH2O하고 산소로 쪼개지는 이 반응. 그러니까 과산화수 분해예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산소가 거품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합과 분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알겠죠? 적으셔야 돼요. 자, 화학 반응은 크게 어떤 게 있다고요? 화합하고 분해가 있습니다. 화합, 분해. 알겠습니까? 화합과 분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거 말고 다른 반응도 되게 많이 보죠? 자, 물어봅시다. 광합성은요? 화합일까요? 분해일까요? 광합성은? 아니요, 두 개 되잖아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과 산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화합과 분해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 되고 둘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반응은 세 번째 복분해 반응이 있습니다. 복분해 반응. 자, 복분해 반응. 복이 무슨 뜻이에요? 중복. 분해가 두 번 일어난다. 그래서 자, 이건 둘이 만나 새로운 둘이 되는 반응이에요. 둘이 만나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만나서 C 플러스 D로 만들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통칭해서 복분해 반응이라고 해요. 복분해 반응. 자, 예를 들자면은, 자, 아까 방금 했던 광합성 얘기를 해볼게요. 자, 광합성을 하지 말고 그 반대 과정 호흡을 한번 써봅시다. 포도당 화학식이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어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6A12O6. 이게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에 산소가 반응합니다. 자,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합니다. 산소를 많이 쓰네. 자, 이렇게 하면은 물과 이게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혹시 저 수를 맞춰? 자, 여기서 개수를 어떻게 맞춘대요? 다 66이에요. 너 66. 아주 간단해요. 왜요? 개수 양쪽 같게 만들어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복분의 반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둘이 만나 새로운 둘이 되는 이런 과정. 뭐 둘이 만나 셋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셋이 만나 둘이 돼. 네, 셋이 만나 둘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둘이 만나 둘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됩니다. 네, 셋이 만나 둘도 되는 것도 있고, 넷이 만나서 한 개 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등장할 수 있겠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뒤로 가서. 자, 물에서 이것도 지금 딱 보면 수증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수소와 산소로 쪼개진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얘는 물리변화겠죠. 반면에 얘는 화학변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뭐가 옳은가요? 봅시다. 분자의 종류가 변한 것은 요거는 나가 되겠습니다. 분자의 개수가 변한 것도 나가 되겠습니다. 원자의 배열이 변한 것도 나가 되겠고요. 원자의 종류는 요거는 둘 다 안 변합니다. 물질의 성질이 변한 건 나. 5번이 맞아요. 원자의 종류. 자, 적으세요. 원자의 종류와 수는 두 경우 모두 안 변한다. 적었습니까? 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두 경우 모두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6번 문제. 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공통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거, 공통으로 변하지 않는 거. 방금 했던 뭐뭐? 원자 종류, 원자 개수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자, 절대 두 가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분자 종류는 누가 변해요? 화학 변화가 변하죠. 분자의 개수도 화학 변화입니다. 성질, 화학 변화.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네. 적었습니까? 자, 이 말 귀찮지만 적으셔야 돼요. 원자의 종류와 수는 두 경우 모두 안 변한다. 적으셔야 돼요. 적었어요? 자, 7번 물리변화, 화학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의 배열의 변화가 생깁니다. 맞죠?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자, 모양, 크기, 상태의 변화가 생기는 거 맞죠? 자, 분자, 물리변화, 화학변화 할 때 분자의 종류와 개수 변하지 않는 게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거 둘 다 공치에 썼으니까 누구라고 해야 돼요? 분자 대신에 원자라고 쓰면 이 말이 맞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물리변화, 화학변화 이러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기역과 니귿은 옳은 보기. 자, 변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얘는 분명 메테인이 산소와 만나서 이렇게 자, 연소를 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복분의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무슨 분해라고요? 복분의 반응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어쨌든 일반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원자의 개수. 자, 이거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원자의 종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변하지 않고요. 자, 물질의 성질이라든가 원자 배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변화가 됩니다. 맞죠? 물질의 총 질량도 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안 변하는 게 뭐가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자의 개수, 원자의 종류, 물질의 총 질량. 자, 이런 것들 자꾸 반복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자, 양초의 연소 실험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일단은 연소 실험을 하게 됩니다. 생성물 확인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요 연소 반응은 자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연소 누구랑 반응하는 거라고요? 산소와 반응하는 겁니다. 따라서 탄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산소와 반응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이산화탄소. 네,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생성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게 바로 뭡니까? 석회수 통과입니다. 그러면 앙금 생기죠? 뿌옇게. 요게 바로 CaCO3 앙금 생성입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자, 그래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요게 만들어져요. 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는 산소와 반응해서 뭘 만들겠습니까? 물 생성합니다. 자, 이 물은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푸른색 코발트. 염화 코발트종이에요. 이걸 붉게 변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물이 확인될 때 물 생성을 자 이산화탄소 생성되고 물 생성될 때 석회수, 푸른색 염화 코발트종 이건 무조건 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연소 실험에서 요거 확인하는 건 얘들이에요. 연소를 시키게 되면 탄소하고 수소.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거 산소의 확인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질로 오면 되잖아. 자, 산소 확인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산소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소 실험에서요. 만약에 산소가 발생하는 실험이라면 자, 산소 발생 실험에서는 꺼져가는 것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산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산소와 반응하는데 이 공기 중의 산소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이거 보세요. 이 문제에서 양초의 구성 원소가 수소하고 탄소는 많은데 산소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만약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요. 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데 근데 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양초에 산소 들어있게 안 들어있게 들어있습니다. 파라핀에 양초를 파라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산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어. 산소의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자 물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양초의 가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물이기 때문에 수소 이렇게 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요거 자 그래서 산소 포함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산소의 포함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에 물리변화 예. 자 그 다음에 화학변화 예인데 주로 메인 되는 것이 화학변화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 예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7번 문제 잠깐 보시면요. 자 물질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이라고 했는데 녹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꾸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게 좋아요. 녹 쓰는 것은요. 요거는 자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철이. 이건 화학 변화거든요. 이 변화들은 둘 다 화학 변화입니다. 공기 중 산소와 만나서 자 뭘 만드느냐 Fe2O3를 생성합니다. 자 양초를 연소시키면 이건 당연히 이산화탄소하고 H2O 물을 생성하겠죠. 자 이 태우고 난 다음에 뭐 이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공통점은 자 결국에는 성질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성질이 변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화. 그거는 이거예요. 그건 와예요. 좀 알고 좀 얘기해야 되지. 네. 자, 산화. 이거는 산소와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빠른 산화. 이거는 연소입니다. 요거는 열과 빛이 내는 거예요. 느린 산화. 느린 산화. 요거는 녹슨 현상입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 이거는 열과 빛을 내지만 이거는 아주 오랜 시간 천천히. 진행되는 산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었어요? 네. 쭉 이제 진행을 좀 하시고요. 자. 야광스틱을 구부리면 빛이 나는 게 화학 변화예요. 응? 야광스틱을 구부리면 빛이 나는 게 화학 변화예요. 그럼 당연히 원래 빛이 없던 게 빛이 나겠죠. 자, 여러분들 그냥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어디쯤 와보시냐면요. 자, 29번 문제 좀 와보세요. 여기 음연했는데. 자, 29번쯤에 와보시면은, 자, 여기 뭐가 있냐면요. 자, 질소와 수소가 아모니아가 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의 배열에 변화가 생긴 거죠. 변하지 않았다가 그쪽이 아닙니다. 아니라 29번이었어. 자, 원자의 배열은 변했습니다. 자, 질소가 N2입니다. 모형을 보고 N2, H2가 3개, 그래서 NH3가 3개. 그래서 반응식은 맞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반응 전후 개수의 변화가 없죠?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개수는 같나요? 네? 어? 아니요. 자, 디귿보기 이거 반응 전후의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개수는 같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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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중요했죠. 이거 뭐에 맞아요? 좀 맞아요. 포인트가 수소 원자하고 질소 원자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 반응 전과 후에 변화가 생기느냐 이걸 묻는 거죠. 맞죠? 예. 네. 반응 전후 글자를 잘 읽어야 됩니다. 반응 전후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개수는 같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게 아니고 전과 후가 같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 뜻이 자 얘들이 같은 게 아니고 전과 후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문장 잘 읽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앞에 이 말이 없으면은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 개수가 같다. 이건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전과 후에 누가 같다? 전과 후의 수소 원자 개수 같다. 전과 후의 질소 원자 개수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 끝까지 들어야 돼요. 말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하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쭉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실험으로 확인하는 화학변화. 자, 이제 49번 보시겠습니다.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쓰는 건 왜 써놨겠어요? 여기 있다. 네, 탄산수 나트륨의 요 그림이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입니다. 자, 탄산수 나트륨을 가열합니다. 자, 얘를 가열하게 되면 자, 탄산수 나트륨이 다른 말로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얘를 가열합니다. 자, 얘를 가열하면 탄산 나트륨이 되고요. 물이 나오고요.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화학식으로 쓰면은 NaHCO3 두 개를 가지고 가열을 해주게 되면 Na2CO3하고 H2O하고 CO2가 나오게 됩니다. 오 마이 갓. 자, 됐나요?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탄산수소나트륨에서 탄산나트륨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나오는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봐주시면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자, 이 반응에서 자, 물이 생성됐어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요걸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거는 석회수 통과 됐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하고 석회수 통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2O 부양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줄여서 푸연코 적었습니다. 석회수 통과.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탄산수 나트륨 가열하고요. 액체가 이렇게 밑으로 모여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석회수 통과시켜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갑니다. 자, 이 액체 방울은 정체가 물이 맞습니다. 자, 반응 후 흰색 고체는 탄산나트륨으로 바뀝니다. 열에 의해서 분해된 거고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었습니다. 자, 석회수 뿌옇게 흐리게 만든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붉게 변화시킨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쟤도 반대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철가루, 한가루, 혼합과 화합 실험. 자, 여기 2학년에서 또 한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철가루와 한가루를 넣습니다. 이건 단순히 혼합이에요. 자, 그래 철이 뭐에 붙겠어요? 예, 자석에 붙죠. 근데 이걸 가열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자, 철가루와 한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가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황화철이라는 화합을 하거든요. 화합. 화합은 아까 분다 그랬죠? 그래서 철과 황이 만나서 황화철이 됩니다. 철과 황이 만나서 황화철이 돼요. 얘는 자석에 자 성질이 철이 있어요. 석기상이니까. 근데 얘는 자석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래서 얘는 자석에 여기는 붙습니다. 자, 얘는 자석에 안 붙습니다. 자, 그런데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철이 있어요. 여기 여전히 철이 있죠? 여기도 철이 있습니다. 염산과 반응을 합니다. 해서 뭐가 나오게요? 수소. 아까 수소기체 발생입니다. 자, 그런데 황화철이 염산과 반응하면은 기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요? 예. 나와요. 이 기체가 바로 달걀 썩는 냄새라고 표현되는데요. 요 기체가 황화수소. 자, 황화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성아 너 황화수소 냄새나. 자, 황화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철가루와 한가루 혼합시켰을 때 첫 번째 혼합 상태에서는 바로 철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 철이 자석에 붙죠. 자, 철이 염산과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화합. 이거는 철의 성질은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황화철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황화철은 더 이상 철이 아닙니다. 금속이 아니에요. 철은 전기통에 안 통해.
통하지. 근데 황화철은 전기 안 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은 철이 아니기 때문에 자석에 안 붙습니다. 자, 염산과 반응 시 다른 기체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기체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체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염산과 반응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철은 염산과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나왔어요? 수소 기체. 근데 여기서는 자, 염산과 반응했을 때 다른 기체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나오는 기체가 황화수소입니다. 자, 그러면 철이 황과 만나면 FeS가 됩니다. 화학 되게 쉽죠? 아까 얘기했어요. 야도 고체고 야도 구체잖아요. 금속 고체와 비금속 고체예요. 그래서 그냥 원자 상태 그대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한 개하고 한 개 만나서 1대1로 결합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FeS하고 자, HCl하고 반응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이때 되면은 FeCl2 염화철하고 H2S 이렇게 반응합니다. H2S는 황화수소. 이게 아까 얘기했던 황화수소. 달걀 섞는 냄새. 달걀수소예요. 황화수소는 통상 달걀. 근데 달걀 섞는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네. 맨날 제 뒤에 있는데. 얘들아 미안해. 준이야 그 무기 하나 있어. 아, 자. 나 없어, 없어.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적어두세요. 예. 자, 화학식을 자꾸 이렇게 써두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지셔야 돼요. 화학식을 자꾸 쓰는데 친해지셔야 됩니다. 지금 영어 시간인지 과학 시간인지. 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다 적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는 건 틀렸어요. D에서는 수소기체가 아닙니다. 넌 틀렸어. 여기는 B에서 수소 발생이고요. 여기는 황화수소 발생. 자꾸 적으세요. 자, 정말 터널 수 있는 건 알겠다. 자, 가해 과정은 성질의 변화가 없는 거고요. A에는 철가루가 끌려오지만 C에는 철가루가 없습니다. 자, 원자가 재배열되어 화합물이 만들어졌습니다. 5번이 맞죠. 네. 자, 강철섬의 연소 실험. 자, 강철섬을 연소시킵니다. 첫 번째, 철로 강철섬을 만듭니다. 이건 뭐예요? 모양 변화. 네, 이거는 모양을 변화시킨 겁니다. 강. 모양을 변화시켰으니까 이건 뭐겠어요? 물리. 네, 물리. 자, 이제 강철솜을 연소시킵니다. 자, 요 과정은 자, 강철솜에 토치 불꽃을 지금 그림처럼 막 가해요. 그러면은 자, 이 공기 중 산소가 철에 달라붙으면서 산화철인데 여기서 관로해서 2를 씁니다. 읽을 때는 산화 제2철하고 이거 그냥 산화철이라고 쓰면 감점 줄 거예요. 침중 같은 경우에는. 왜요? 자, 반드시 우리 2를 써야 돼요. 책에 저런 표현 안 나오면 안 적어도 되죠. 예, 그러니까 책에 자, 강철솜이 나왔을 때 산화 제2철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보통 나옵니다. 이 원래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왜 때문에. 제2철이라고 해요? 왜 제2철이라고 해요? 아, 여기 이하서 나중에 2 플러스 된 놈이라서요. 철이 2 플러스 되고 아까 Fe2O는 철이 3 플러스 되거든요. 그래서 달라붙으면서 산화철을 생성하게 됩니다. 산화철이에요. 자, 산화철이고요. 공기 중 산소가 달라붙어요. 이게 강철섬 연소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공기 중 산소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라붙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이거 무게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자 산소 붙은 만큼 질량은 뭐 되겠어요? 증가한다. 산소 붙은 만큼 질량이 증가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증가된 질량은 곧 결합한 산소의 질량과 같겠죠. 네. 따라서 아, 다음 주에 방식. 자, 산소 질량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나 캘리포니아 비치가. 자, 다 적었어요? 예.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철의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자, 여기는 가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가열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 상태 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강철수의 색깔은 진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검은색으로 변하거든요. 이렇게 검게 변한다. 질량은 산소 붙은 만큼, 산소 결합 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와 치환되는 게 아니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치환은 자, 우리말로 치환이라는 말은 자리 바꾸는 거거든요.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철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라고 했는데 변합니다. 더 이상 철이 아니에요. 자석에 안 붙습니다. 금속 철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 확인하는 요 실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양초의 연소 생성물을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자, 이 구성물질 자, 연소 실험을 통해 가지고 탄소가 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요건 이산화탄소 확인을 통해서 자, 그리고 수소 포함은 구성원소의 산소 포함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그래요. 자, 탄소 포함은 아까도 앞에서도 적어봤지만은 이산화탄소 확인합니다. 석회수 통과 뿌옇게 흐려집니다. 됐죠? 자, 물 확인하는 거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붉게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됐나요? 이 말을 여러분들 그냥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연소를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연소 후 수소기체 유무. 자, 염화 코발트 종이를 통해 가지고 수소기체. 자,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생성된 수소기체. 이거 아니죠? 네. 우리가 기억하는 수소는 생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연소 후 생성된 수소기체 유무가 아니고 요거는 자, 생성된이라고 하면은 수소기체가 아니고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걸로 수소를 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진다고 그랬습니다. 화학 변화입니다. 수소와 탄소로 포함되어 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산소 포함 확인 불가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은 얘는 바로 뭐예요? 과산화수 이거 반응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섬소. 과산화수 반응하게 되면 이때 산소 발생하죠. 그래서 산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불씨만 남은 향불. 자, 꺼져가는 불씨. 살린다. 그러니까 산소가 발생하는 실험에서는 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화학 반응식이 맞질 않아요. 개수가 안 맞아. 그래서 이 개수를 맞추려고 하면은 이 2를 써야지 개수가 다 맞아집니다. 나에서 향불이 더 잘 타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수증기와 수소가 아니고요. 자, 여기 분해해서 물과 수증기가 아니고 물입니다. 물과 산소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하고 수증기는 엄연히 달라요. 네. 모두 기체가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도 나오고 산소가 나오는 거 확인합니다. 자, 반응물은 수소와 산소이고 생성물은 과산화수. 이거는 바뀌었죠. 과산화수가 반응물이고요. 자, 요거는 수소와 산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자, 아이오딘 칼륨과 과산화수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요. 여기 아이오딘이나 칼륨은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산화수 요것만 분해되거든요. 얘하고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뭐하냐?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겠습니다. 과산화수의 분해는 첫 번째, 얘는 EH2O2가 EH2O하고 O2를 만듭니다. 얘는 자, 다른 물질과 반응하는 게 아니고 촉매 사용을 합니다. 촉매. 자,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자,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는 물질입니다. 자, 반응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물질이 촉매입니다. 다시 어떻게 진행시킨다고요? 빠르게 진행시키는 물질이에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촉매입니다. 그러니까 촉매를 쓰므로 해서 우리는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로 누가 쓰냐면은 MnO2 이산화 망가니즈. 자, 그 다음에 Ki 아이오딘화 칼륨 요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무즙이 뭔지 알죠? 무즙이요. 예, 무시. 예. 무 갈았는 거. 요거. 우즙이에요. 자, 생간. 간이요. 네. 소간 소간, 돼지간 같은 생간. 자, 요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무즙과 생간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촉매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촉매는 반응 후 다시 그대로 재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촉매는 반응물이 아닙니다. 반응물도 생성물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메모 좀 보세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자, 이 정도까지 하는 이유가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과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학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진행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요 파트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요 얘기할 때, 자, 범어동에서 수업할 때 이 정도까지는 다 했어야 되는 거고요. 네, 학교에서 여기도 몰라서 그렇죠. 최소한 여기 성광이 누구가 있었다 하면은 이 정도 내용 다 알고 가야 됩니다.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 딱 얘기했습니다. 연소 생성물 확인 시험 아까부터 계속 썼죠? 자,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 보세요. 탄소 확인, 수소 확인. 빨리 적으세요. 탄소 확인 뭐라고요? 석회수, 통과, 뿌옇게. 수소 확인,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붉게.
이렇게 쭉 얘기했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얘기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